팀장님, 유튜브 시작하시고 돈을 좀 많이 버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조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사실 내가 조금 힘들거든? 문의는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계약이 안 돼. 팀장님이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 유튜브를 보고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이 내 유튜브만 보지는 않는단 말이지. 요즘 핫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우리나라 인테리어의 방향을 알 수 있거든? 그냥 내가 느낀대로 말할게. 지금 우리나라 인테리어 업계는 보여주기식, 트렌드, 하이엔드, 이거 세 개가 전부요. 세 개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나라 인테리어의 현 시점은 보여주기식 인테리어야. 이왕 하는 거 이쁘게 하는 거 좋지.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고객님이랑 상담을 했어. 레퍼런스를 나한테 보여주셨어. 근데 그게 아까 내가 말한 유튜브에서 핫한 그 영상들이야. 일단 그걸 토대로 견적을 내야 되잖아. 대충 내가 보면 안단 말이지. 그리고 고객님이 예산을 알려주셨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현실과 이상의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지. 내가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 집은 32평형 구축 아파트였거든. 고객님이 레퍼런스를 하나 주셨어. 나는 이 일을 하니까 그 영상을 딱 보면 견적이 바로 나오거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 초중반은 나와야 되는 현장이었어.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고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예산이 6천만 원이래. 나머지 6천은 어떻게 메워? 근데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가 한 100개 정도 들어왔으면 90개는 이런 경우로 빠개지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고객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야. 거실 확장하고 샤시 교체 안 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거든? 아니 여러분, 인테리어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객님의 말은 내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달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집이라는 거는 나만의 공간이지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말이요. 내가 내 집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하잖아. 근데 구축 아파트에서 샤시 교체를 안 한다는 거는 냉탕에서 살겠다는 거요. 겨울에 얼어 뒤지겠다는 거요. 원룸 살면서 외제차 타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벽이 발페인트 발레나야? 주방에는 세라믹 아일랜드가 딱 있어. 그런데 거기서 패딩 입고 다녀. 잘 때 침낭 덮고 자. 이게 정상이냐니까? 그냥 좀 진정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오케이. 진정했어.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눈만 점점 높아지게 될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 집 좀 예쁘다 하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금액의 한 2배 정도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산이 한정적이고 그 안에서 모든 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단 말이지. 인테리어는 내 집을 편안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야. 이쁜 거는 그 다음이란 말이지. 처음에는 그 현실과 이상의 갭을 못 줄이시다가 내가 그 엄마 마음으로 잔소리를 겁나 했거든.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인테리어 잘하시고 행복하게 사셔. 그래서 내가 오늘 1억 2천의 이상을 6천만 원의 현실로 어떻게 바꿨는지 알려드릴게. 집은 25년 된 32평형 구축 아파트였거든. 창호는 완전 옛날 그 첫 출시된 PVC 창호였어. 결로도 엄청 심하고 곰팡이도 심하고 그냥 옛날 구축 아파트의 표본이야. 일단 1억 2천을 6천으로 만들려면 이쁘다 싶은 거 다 포기하면 돼. 일단 샤시 교체는 내 말 믿고 무조건 교체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32평 샤시 다 교체하면 1,600 정도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딱 샤시 비용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샤시 교체는 샤시를 포함한 미장, 목공, 단열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나와. 단열에 대한 얘기는 내가 입 아파서 그만 얘기해야 되겠어. 그리고 구축 아파트 거실 확장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나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확장을 안 해도 내가 사는데 사실 큰 지장이 없거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지금 실용적인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핫한 게 있지?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구조 변경 안 할 거면 인테리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확장이랑 좀 똑같다고 생각해. 하면은 넓어 보이고 좋겠지. 근데 그게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 대면형 주방이 없으면은 요리를 못해?
하면 좋은 점이 무조건 있지. 근데 이게 필수로 꼭 해야 되는 거냐는 거야. 아무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바닥이요. 나는 바닥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 선택할 것도 없어. 그냥 강마로 하면 되거든. 내구성도 좋고 열 전도율도 높거든. 그리고 이 바닥은 살면서 못 바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하는 게 무조건 좋아. 일반 강마루로 하면 450만 원 정도 들거든. 꼭 하세요.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전기 조명이야.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TV, 밥솥,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기,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요. 이거는 옛날 구축 아파트가 심하긴 한데 콘센트가 많이 없고 조금 이렇게 이상한 데 빠져 있거든. 근데 이게 진짜 불편해. 집에 멀티탭을 한 5개 박아놔가지고 바닥에 전기줄이 춤을 춰. 엄청 지저분해. 그리고 요즘 전자제품들은 그 제품에 맞는 전압을 체크해야 되거든. 그래서 집 전체의 전기 배선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게 좋아. 그리고 전기는 조명이랑 세트요. 내가 매번 말하지만 조명이 진짜 중요해. 조명은 다운라이트 좀 넣어주면 사실 얼마 안 하거든. 그래서 전기 작업하면서 조명도 같이 해주면 정말 좋다는 거지. 이렇게 전기 조명하면 대략 400만 원 정도 나와. 그리고 바닥을 했으면 벽도 해야 되잖아. 미리 말할게. 무몰딩, 무문선, 무걸레바지 꿈도 꾸지 마셔. 스텝도어, 히든도어 쳐다도 보지 마. 내가 말했잖아. 이쁜 건 다 안 하면 된다고. 심지어 무몰딩, 무걸레 바지는 관리도 어렵거든. 청소할 때 뭐 벽에다 이렇게 대고 해야 돼. 그거는 실용적인 거랑은 거리가 멀다는 거지. 그래서 벽은 실크 벽지 하면 되거든. 이쁘고 깔끔하고 관리도 쉬워. 이렇게 실크 벽지로 하면 350만 원 정도 나와. 아, 또 있어. 아트월 TV 판매를 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주방으로 가보자고. 주아파트 대부분은 주방이 기역자 구조일 거야. 입 아픈데 대면형 주방 하지 마. 대면형 주방 없어도 요리 잘하고 밥 잘 먹어. 그냥 큰 식탁 하나 사세요. 구조 변경 말고 낡은 주방을 새 주방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타입까지 하면 한 60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또 있지? 욕실이야. 일단 위생적으로 좀 안 좋아. 욕실은 무조건 해야 돼. 조정욕조 꿈도 꾸지 마. 그냥 기본 화장실로만 해도 너무 깔끔하고 좋다고. 이쁜 인테리어 말고 실용적인 인테리어 합시다. 이렇게 기본 욕실로 하면 500 정도 나오는데 거실 욕실, 안방 욕실 2개 하면 1000만 원 정도 나오겠지? 욕실 인테리어는 꼭 하세요. 아, 내가 그걸 빼먹었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무조건 공사 준비부터 해서 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들어.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부시는데도 돈 들어. 여기까지 하면 5,40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짜잘짜잘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현장 관리해야 되지, 방문 잡철물 바꿔야 되지, 베란다 탄성 코트 해야 되지, 쓰레기 내려야 되지, 물건 양중해야 되지, 입주 청소해야 되지, 실리콘 다시 써야지. 이거 하면 600도 사실 모자랄 수가 있어. 여러분들 이제 현실이 좀 보이시나요? 정신이 좀 드시나요? 지금 제가 실용적인 것들만 선택을 했잖아요. 이쁜 거 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6천만 원이 나왔어요. 심지어 부가세 별도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없어요. 미관이 여러분들의 인테리어 목적의 1순위가 된 순간 여러분들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테리어는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가고 누가 이쁘다고 하면 우와 하고 다 거기로 가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 만약에 이 고객님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 2천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치자. 과연 그분은 앞으로 5년 10년 살면서 그거를 만족하시면서 살 수 있을까? 이쁜 거 중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내 예산이 무한대가 아니라면 실용성을 1순위로 두세요. 집의 본질을 까먹지 마시고 내가 살기 좋고 편안한 인테리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받고 인테리어 하지 마세요.